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최근 출시한 하이퍼포먼스 5세대 심플 스위처와 좀 더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내셔널에서 제공하는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할 내용의 순서입니다. 이 그림은 볼테지 모드 컨트롤 벅 레귤레이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볼테지 모드 컨버터는 PWM 신호를 받아 스위치, 즉 FET를 구동하는 모듈레이터, 출력 필터 블록, 그리고 피드백, LMF 블록 등 크게 3개의 메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동부는 다음과 같이 제어 전압 VC와 타이밍 램프 신호, 즉 삼각파를 비교하는 PWM 컴퍼레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동부의 게인은 램프 신호의 크기, 즉 VP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PWM 컴퍼레이터의 역할은 파워 스테이지를 조절하기 위해 스위칭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펄스 듀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파워 스테이지는 NMOS 아웃풋 스위치, 환류 다이오드 또는 싱크로너스 토포로지일 땐 또 하나의 FET로 구성하고 출력단의 LC 필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파워 스테이지에서 게인은 Vin에 대한 함수로 이것은 설계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워 스테이지에서 출력 필터는 인덕터와 출력 캐패시터 그리고 부하까지로 구성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력 필터의 목적은 부하에 전달할 에너지를 저장하고 PWM 신호를 평활하여 출력 리플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 제품의 대부분은 출력 필터를 포함하지 않고 고정 전압용일 경우 분압용 피드백 저항을 내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컴펜세이션용 부품과 FET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거나 외부에 추가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5세대 심플 스위처는 볼테지 모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파워 디자인은 파워 설계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 없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부터 파워 설계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볼테지 모드에서 가장 유용한 타입 3 컴펜세이션 네트워크의 회로와 그 보드 플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파워 스테이지, 즉 입출력 조건이 다른 파워 스테이지를 설계하려면 주변 소자 및 피드백을 위한 컴펜세이션 네트워크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의 보드 플롯을 이해하시는 것은 안정된 제어 루프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왼편의 제어기 회로는 타입 3 컴펜세이션 회로라 불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테지 모드 컨트롤을 적용한 컨버터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타입 2의 제어기 회로 대비 2개의 설계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 컴펜세이션 네트워크는 클로즈 룹 시스템의 위상과 밴드위스 모두를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진 2개의 제로 포인트를 피드백 패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보드 플롯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작점에서 나타나는 폴을 보상할 수 있는 WZ1의 제로 포인트가 저주파수대에서 R1, C1에 의해 주어지고 시스템의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는 WZ2란 두 번째 제로 포인트가 좀 더 높은 주파수대에서 RFB2, CC3에 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 포인트는 RC2, CC3, RC1, RC2에 의해 결정되고 이 폴 포인트는 반드시 출력 필터의 더블 폴 뒤에 나타나야 합니다. 타입 3 컴펜세이션은 출력 캐패시터의 ESR이 매우 작고 추가의 페이스 마진이 필요한 파워 서플라이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장에선 타입 3 컴펜세이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FB2는 비교적 큰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개 RFB2의 값은 2kΩ에서 200kΩ 사이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파라미터 중의 하나인 미드밴드 게인 K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설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이 미드밴드 게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선정된 미드밴드 게인 K 값은 앞에서 설명한 모듈레이터 게인 값과 함께 변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폴 포인트는 스위칭 주파수의 절반이 되는 주파수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폴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즉 게인이 0dB가 되는 주파수 이후에 다시 생겨야 합니다. 두 번째 폴 포인트는 출력 캐패시터 ESR에 의해 생기는 출력 필터의 제로 포인트를 상쇄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출력 필터의 더블 폴은 처음에 나타나는 두 개의 제로 포인트, 즉 WZ1과
WZ2에 의해 상쇄되어져야만 합니다. 일단 미드게인 K가 선정되면 폴과 제로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식에 따라 각 폴 포인트와 제로 포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드게인과 제로 포인트, 폴 포인트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는 성능에 맞춘 후 오픈루프 상태에서, 즉 피드백 회로를 설계하기 전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나 유사 장비를 통해 시스템, 즉 파워 스테이지의 게인 및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페이스 마진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정확한 피드백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과 그 애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상 충분한 설명은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피드백 설계에 대한 시간을 따로 잡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내셔널에서 출시한 5세대 심플 스위처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특이할 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타입 3의 컴펜세이션 블록이 이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복잡한 컴펜세이션 설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험이 많지 않은 엔지니어 분들이 쉽게 안정된 파워 설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5세대 심플 스위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5세대 심플 스위처인 LM2267X 계열의 시퀀싱 성능과 클럭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몇 가지 응용 예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세대 심플 스위처인 LM2267X 계열에서 가능한 다른 시퀀싱 방법과 시퀀싱이 필요한 이유와 싱크핀의 기능을 설명하고 싱크핀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응용 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멀티레일, 즉 다출력을 사용하는 파워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프로세서들은 실제로 규정된 파워 시퀀스들과 스타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무시한 파워 공급은 프로세서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멀티레일 시스템은 실제로 서로 다른 파워 공급 라인 간에 예측이 어려운 어떤 기생 커넥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시퀀스에 의한 파워의 공급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생 패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타트를 포함한 적절한 파워 시퀀스는 필요한 파워 소모도 줄일 수 있고 기동 시 에러 체크 회로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파형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시퀀싱 방법은 정밀한 이네이블 기능을 활용한 하나의 출력이 발생한 후에 그 출력을 다른 파워 컨버터의 이네이블 핀을 통해 기동시키는 방법으로 보통 시퀀셜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시퀀스 방법 중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기동 시 입력 라인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위의 회로는 정밀한 이네이블 핀을 사용하여 어떻게 출력 전압이 시퀀스를 조절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입력 전압이 가해졌을 때 디바이스 1, 즉 여기서 LM22671은 RE1과 REN2에 의해 분압된 전압이 턴온 기준 전압을 넘을 때까지 오프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1이 이네이블 되어지면 그 출력 전압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 전압이 인가되어 REN3과 REN4에 의해 분압된 전압이 디바이스 2, 즉 여기서 LM22670의 턴온 기준 전압을 넘게 되면 디바이스 2 역시 기동하기 시작하고 출력 전압 또한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5세대 심플 스위처인 LM22671과 LM22670의 이네이블 핀의 턴온 스레스홀드 정밀도는 대략 1.6V의 플러스 마이너스 18%로 정밀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전압에서 턴온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온도에 따른 큰 변동폭을 가진 전통적인 FET 턴온 스레스홀드 전압을 사용하는 이네이블 기능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퀀스를 위해 정밀한 이네이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퀀싱을 제어하기 위해 외부에 별도의 정밀한 시퀀스용 부품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 재료비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초기, 즉 LM22671의 턴온 딜레이 타임은 REN1과 REN2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고 V인이 적용된 시점부터의 딜레이 타임과 Vout2, 즉 LM22670의 출력 전압의 기동 시간은 CSS에 의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회로의 LM3880은
여러 디바이스의 시퀀스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한 시퀀스가 정해지면 제품 제조 시 그 시퀀스 타임을 제조 시 내부에 설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밀 시퀀스용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많이 다루시면서 제품에 싱크핀이 별도로 제공되는 제품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럼 언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이 필요할까요? 대개의 경우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은 다중 레일, 즉 여러 출력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파워 소스들 간의 간섭에 의한 영향을 없애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5세대 심플 스위처에 있는 싱크 기능을 기준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5세대 제품 중 싱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LM22670, 671, 675, 677이고 외부에서 싱크핀으로 입력되는 클락 소스의 라이징 엣지에 디바이스의 스위칭 프리퀀시는 동기화됩니다. 적절한 동작을 위해 싱크핀으로 입력되는 신호의 로직 하이 레벨은 1.75V를 넘어야 합니다. 5세대 심플 스위처의 동기 주파수 범위는 200kHz에서 1MHz까지입니다. 만약 동기 클럭이 없어지거나 기동 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디바이스의 오실레이터는 자동적으로 약 500kHz의 주파수로 동작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을 셀프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LM22670을 그럼 여기서부터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5세대 심플 스위처에 대해 스펙을 통해 RT 싱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1kΩ을 통해 그라운드로 묶게 되면 여러 개의 LM22670의 스위칭 주파수는 서로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중 가장 빠른 오실레이터를 가진 제품의 최소 오프 타임에 따라 약간의 페이스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페이스 시프트는 입력 리플을 줄여 파워 입력단의 캐패시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플은 5세대 심플 스위처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4.5V에서 40V까지의 매우 넓은 입력 전압 범위와 0.5A에서 5A까지의 다양한 출력 전압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285V에서 30V까지의 매우 넓은 출력 전압 설계폭을 가지고 있어 높은 입력 전압에서도 1.285V와 같은 매우 낮은 출력 전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밀한 출력 전압 조정과 앞에서 설명드린 정밀 이네이블 기능에 의한 시퀀스 설계, 싱크핀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제품을 같은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시킬 수 있는 동기화 기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세대 심플 스위처인 LM2267X 계열의 기능별 제품군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M22678 계열은 5A까지 출력 전류가 가능하고 특히 정밀 이네이블 핀을 가지고 있어 정밀한 시퀀스 설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LM22677은 LM22678과 같은 출력 전류가 가능하고 정밀 이네이블 기능 이외에 RT, 싱크 핀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개의 심플 스위처를 사용할 경우 서로의 스위칭 주파수를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LM22679는 같은 출력 전류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 소프트 스타트 핀을 가지고 있어 스타트 없이 소프트 스타트가 가능하고 특별히 IADJ란 커런트 리밋 세팅 핀이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전류 제한 포인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5세대 심플 스위처인 LM2267X 계열의 출력 전류 3A 제품군과 5A 제품군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출력 전압 3.3V 기준으로 최대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 차이가 클수록 스위치 자체의 손실분은 커지게 되므로 효율은 감소하게 되지만 40V의 맥시멈 입력 전압에서 3.3V의 매우 낮은 출력 전압을 만들 경우에도 3A 제품군에서는 거의 80%, 5A 제품군에서는 70% 이상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저항 선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출력 전압으로 5V가 필요하신 경우엔 고정 전압 5V 옵션을 가진 제품이 있으므로 피드백 저항을 설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출력 전압은 반드시 피드백 핀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전압이 5V 이상인 경우에도 출력 전압 가변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 대신에 5V 고정 전압용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내부에 인터그레이트된 저항과 외부 저항의 조합을 통해 5V 이상의 전압은 5V 고정 전압용 제품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 가변용 옵션의 제품에서 5세대 심플 스위처의 최소 출력 전압이 인 1.285V를 만들 경우엔 별도의 피드백 저항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출력 전압을 피드백 핀으로 직접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출력 전압 설계는 위 공식을 사용하여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는 NS에서 제공하는 1세대부터 오늘 말씀드린 5세대 심플 스위처까지의 모든 제품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심플 스위처들은 40V 그리고 60V의 바이폴라 프로세스를 적용해 개발되었고 LM267X 시리즈 그리고 LM1572 같은 3세대, 4세대 제품들은 저희 내셔널의 BCD 공정, 즉 바이폴라, CMOS, DMOS 등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내셔널은 제품 설계 및 제조 공정의 개선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양한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풍부한 심플 스위처 제품군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용된 새로운 TO263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TO263 패키지는 기존의 TO263 패키지와 같은 리드 피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핀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관의 사이즈 및 두께를 줄여 제품의 공간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C타입 TO263 패키지는 기존의 TO263 패키지와 핀투핀으로 같은 피치와 위스를 가지고 있어 핀투핀으로 호환이 되면서도 패키지 사이즈가 작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세타 JA 값이 더욱 개선되어 온도에 따른 성능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이 장에선 여러분들이 심플 스위치를 사용하여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내셔널에서 제공하는 툴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셔널에서는 여러분이 디자인 툴을 사용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스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 키워드, 새로운 웹페이지, 확장된 사이트 등의 선택을 통한 웹서치 등을 통하거나 개선된 solution.national.com을 통해 쉽게 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정된 제품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최적화된 BOM 리스트까지 저희 내셔널 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계하신 회로를 검증하고 또 검증된 회로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웹벤치, 소프트웨어 IP, 커버 파일, 그리고 레퍼런스 보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툴을 사용하여 설계 시 다음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입출력 조건에 맞는 제품이 선정되고 주변 소자에 대한 선정이 끝나면 툴을 통해 전기적, 열적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상이 없을 시 보드 레이아웃을 하고 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에 있어 내셔널이 제공하는 툴은 바로 웹벤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개의 특성 그래프를 볼 수 있어 여러분이 출력 리플, 효율, 파워 소비, 그리고 인덕터 리플 커런트 등의 특성에 따라 회로를 설계하고 부품을 선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효율과 회로 사이즈에서 고민할 때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온도, 주파수, 주변 소자의 사이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적화 설계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재료비 및 사이즈, 그리고 제조사에 맞춘 최적화된 BOM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풋프린트, 즉 회로 사이즈와 효율 사이즈 사이의 최적화 설계를 위한 툴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위칭 주파수를 높여줄 경우 인덕터나 출력 카패시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실제 회로의 사이즈를 작게 설계할 수 있지만 스위칭 주파수를 높여줄수록
스위칭 손실에 의한 전력 소모가 커져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설계 시 효율과 회로 사이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셔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그 셔틀 타입의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 풋프린트와 효율 사이의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조그 셔틀의 최적화 지수를 3으로 맞추었을 때 회로 사이즈의 효율, 그리고 각 부품의 소모 전력, 그리고 IC의 정션 템퍼러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셔널의 최적화 툴을 통해 회로 사이즈와 효율 사이의 최적화 설계 시 각 부품의 특성 또한 파악이 가능하여 최적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웹벤치는 또한 서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의 최적화 및 레이아웃의 최적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FET를 외부에 사용하는 컨트롤러 타입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셔널에서 추천하는 여러 FET를 바꿔가면서 동작 시 실제 온도 특성 및 각 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형과 그래프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컨트롤러를 사용한 하이 커런트 파워 설계에 있어 메인 스위치인 FET 선정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벤더들의 FET를 한 표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으므로 회로 설계 및 BOM 작성 시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설계한 회로를 풀 템퍼러처 조건에서 평가하여 그때의 각 특성 파형을 체크해 볼 수 있으므로 신뢰성 시험을 대비한 설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N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엑셀 형식의 퀵스타트 부품 선정용 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툴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5세대 심플 스위처 설계 시 각 부의 부품 및 그 특성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툴은 5세대 심플 스위처인 LM2267X 계열만을 위해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S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회로입니다. 내셔널의 레퍼런스 회로는 검증된 회로 및 BOM, 그리고 함께 평가된 PCB 레이아웃까지 제공됩니다. 즉, 레퍼런스 회로와 평가를 위해 제작된 보드의 LTIUM 툴을 통해 설계된 스케매틱과 거버 파일, 그리고 BOM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파워의 조건이 레퍼런스와 동일한 경우 이미 검증된 레퍼런스 보드의 회로, 즉 BOM 및 PCB 설계까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조건이 조금 다르시다면 레퍼런스 보드상에서 부품 변경을 통해 미리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실제 LM22676의 레퍼런스 회로 및 BOM, 그리고 실제 제작된 보드와 함께 제공되는 거버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웹벤치 및 파라메트릭 카탈로그 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셔널에서 새롭게 제작한 웹벤치와 파라메트릭 카탈로그 툴은 플래시 베이스로 만들어져 어떤 PC, 맥 또는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셔널의 웹벤치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 주소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실 때 접속하실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오늘 말씀드린 5세대 심플 스위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주소이고, 이 주소는 오늘 설명드린 웹벤치 및 파라메트릭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주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5세대 심플 스위처에 대해 아주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세대 심플 스위처는 내부에 볼테지 모드용 타입 3 컴펜세이션 네트워크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여러분이 설계 시에 컴펜세이션 루프 설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간단히 그리고 안정된 회로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세대 심플 스위처는 매우 넓은 입력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4.5V에서 40V까지의 넓은 입력 전압을 가지고 있어 특히 자동차와 같이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처럼 즉 12V, 24V 인풋 레일을 사용하는 그런 하이 전압 입력 전압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유용한 입력 전압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SYN-TO263 패키지는 기존의 TO263 패키지와 핀투핀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회로의 구성을 매우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서멀 퍼포먼스는 더욱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설계 시에 내셔널의 웹벤치 툴을 사용함으로써 파워 설계 시 훨씬 빠르고 쉽게 작업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정확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